경연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은 항상 6경주하고 7경주가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는 쉬운 듯 하면서 어렵게 짜여진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주 결과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추이평 선수가 유독 많기 때문에 변수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경주 보더라도 금요 경주 때는 배당 좀 많이 연출된 만들어진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은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그들만의 리그죠. 그만한 선수의 접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나마 윤곽이 늘어나는 게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노영균하고 김근영의 전략적인 협공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모두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죠. 특히 노영균이 직전에 차 벼티기로 자신감을 확실하게 찾아왔다는 점, 김민욱과 협공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한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김근영과 협공 가능성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팀 선배 김민욱보다는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최민호가 노형균과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까다롭죠. 김태훈이 직전 경주 때 추입승부로 재미를 봤어요. 그 점 때문에 점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고 김태훈을 강자로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 전 개인적으로 선발에서 올라왔습니다만 그래도 양의진이 이런 패션 연습만큼은 충분히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태훈과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맞대결로 양분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양희진이 특별 승급 도전하면서 확실하게 자신감을 찾아 나갔다는 점, 예전 기량 발휘 나간다면 김태훈과의 경합에서 완승 거둘 수도 있어요. 양희진의 선정 가능성 먼저 김태훈이 양희진 떨궈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 양분해서 한번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잘 받은 오기어 확실하게 자신감까지 얻고 있는데 더군다나 편성도 좋습니다. 비파업 선들입니다. 박종태, 김재영과 협공을 펼쳐 나간다면 무난하게 우승 차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종태가 버텨냈느냐, 김재영이 오기어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재영과의 협공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우영이 비파업 선수들과 연합 펼쳐 나간다면 송중원과도 협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파업 선수들이에요. 황영근하고 정현호, 주광일, 특히 황영근하고 정현호가 전법적 공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먼저 내선 잡아버린다면 장인석도 넘어서지 못하고 송중원도 넘어서지 못하면서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파업 선수들에 의해서 김우영이 고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분위기는 좋기 때문에 김우영의 선정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2년 전 지난 부산 대상경주 때 몸싸움까지 펼쳐나가면서 준우승까지 거머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하게 윤여준이 자신감을 얻은 상황인 것 같아요. 비파업 선수들과 협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박진우가 있습니다. 박진우 원체 노련을 하기 때문에 윤현준이 박진우를 어떻게 견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파업의 완성, 뭔가 비파업의 완성, 박진우와 타협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딱히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가 고재준하고 박종현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윤현준 입장에서는 박진우와 전략적인 타협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진우가 윤현준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전 파업 비파업 나누지 말고 3번하고 7번의 협공 가능성 쪽에 윤현준과 박진우의 협공 가능성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 고재준이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파업의 완성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강준영 지난해차 토요경주 때 죽으니까 결승전 가지 못했어요. 박윤아는 금요경주 때 3명의 낙차로 인해서 토요경주하고 일요경주까지 죽었습니다. 과연 자신감 찾아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두 선수가 원체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두 선수가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면 강준영이 유리할 것 같아요. 김우현이 버텨내는 작전 가능할 것 같고 오히려 김우현이 버텨낸다면 박윤하고 강준현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우현의 버티기 가능성까지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경주입니다. 최석윤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24기 동기생 장우준과 협공 가능하죠. 장우준과 협공이 실패가 된다면 후미권 마켓 집중력 발에 나갈 수 있는 전조건 안에서 해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스컵 6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김근영이 그나마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 레이스에서는 김근영 타이밍 잡지도 못하고 어중간한 작전 펼쳐나가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자를 피했기 때문에 분명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영균이 낙차로 인해서 전반적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직전의 차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확실하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을 찾은 노형균이라는 점, 무려 김근영하고는 13살 정도 차이가 나는 어린 선수입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김근영과 노형균의 경합인데 노형균이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략적 연합이라고 한다면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1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노영균이 김민욱을 챙겨 나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만 마크도 어중간하고 선행도 어중간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김민욱보다는 최민호와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6번입니다. 1번하고 3번이에요. 1번하고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1번하고 3번 차선으로 1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저는 노영균이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김근영과 경합에서는 나이 어린 노영균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노영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팀 선배 김민욱이 있기 때문에 노영균 입장에서는 김민욱을 배제하고 혼자 독단적으로 경주를 펼쳐 나가기엔 버거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김민욱을 앞에다 두고 경주를 펼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영균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김근영이 오히려 수성팀을 배제하고 독자 승부 펼쳐 나가게 된다면 최민호가 밀착 마카에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최민호 좀 여기에 비파업 선수들이 완승으로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아요. 허남열도 6번하고는 협공이 가능합니다. 과거 가평 쪽에서 훈련했었던 선후배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2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번하고 3번이에요. 6번하고 2번입니다. 6번하고 3번, 6번하고 2번은 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배당은 거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득점은 김근영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노영균이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었다는 점 김민욱보다는 최민호 쪽에 이번 편성 차선으로 기대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태훈이 직전에 차 머리를 쳤어요. 머리 쳤었던 경주가 있습니다. 배당을 만들어냈죠. 그 점 때문에 김태훈이 점수가 많이 높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솔직히 도친 개찐입니다. 득점 없다고 김태훈을 강자로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전 개인적으로 양혜진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발까지 강급됐다가 특별수급으로 올라온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자신감을 얻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기량 반만 발휘해 나가더라도 김태훈 쫓아가기 버거워요. 요즘 들어서 양희진 나이도 먹고 파업 비파업으로 좀 나눠지다 보니까 죽쓰면서 선발까지 강급됐었는데 아무래도 쓰디쓴 보약 한 점 다려 먹고 왔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김태훈 충분히 견제 나설 수 있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재기량 발에 나간다면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3번입니다. 7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되 한재호가 힘을 쓰고 7번이 몰아서 출입하는 7번과 2번까지는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3하고 7입니다. 73하고 7인데 7번과 3번 쪽에 저는 양혜진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양혜진이 선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또다시 죽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확실하게 머리치면서 자신감을 얻은 김태훈입니다. 김태훈하고 한재호가 전략적인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3번하고 2번입니다. 3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발주대 괜찮은 김경갑이 후미권 마크에 나간다면 3번과 1번 물론 부산팀 있긴 합니다만 임요한이 마크도 어중간하고 또 선행력도 어중간해요. 그 점 때문에 임요한보다는 아무래도 노련한 김경갑의 협공 가능성 3위하고 3위를
3-2하고 3-1을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양혜진의 선정 가능성 쪽에 부선하시되 복승 중심 한지호 후미권 마크 정도는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기입니다. 간만에 유리한 편성 배정받은 오기호가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선에서 내려와서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힘을 써야 되는 오기호 너무나 좀 짧게 가져가려 하다 보니까 큰 경기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쉬움을 남겼었던 오기호. 확실한 건 요즘 들어서 탄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 더군다나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다는 점이죠. 오기호의 연대가 아무래도 김재훈 있고 구동훈 있습니다. 박종태가 있어요. 비파업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힘을 갖춘 선수들이고 전법적으로 공합이 좋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오기호 입장에서는 박종태를 앞장 세워줘 오기호가 막혀 나갑니다. 김재영하고 구동원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 쪽에서는 아무래도 최성우하고 조택과 공민규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박종태가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기호가 몰가서 지켜줄 가능성과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김정의 후미권 마크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는 전략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번은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박종태의 선행감이 좋다면 6번 몰가서 살짝 따는 경주가 가능하죠. 6번과 7번 정도는 6번과 7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2번입니다. 6번하고 7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6번과 2번 쪽에 우선 하실 때 6번, 7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이 순리대로 간다면야 6번, 2번, 6번, 7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근데 7번, 6번, 2번으로 자리 잡았을 때 문제는 공민규하고 조택이 몸싸움을 걸어서 6번을 직접적으로 공략해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6번이 마크를 지켜낸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박종태가 그대로 버텨내는, 공민규가 빼앗아서 쫓아 들어가는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뒤늦게 김정이 날라오게 된다면 7번과 2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7이라고 7-2는 노릴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게 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 2번, 6번, 7번 안에서 6번과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6번, 2번, 7번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6번, 2번, 3번 구동훈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수성팀 선수들, 여기에 청주와 세종팀 비파업 선수들이 무려 4명이나 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은 정현우하고 황영건, 주강일이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자리 잡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4번, 3번, 1번 순으로 4번, 1번, 3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뒤는 아무래도 5번, 6번, 1번, 2번이나 6번, 5번, 1번, 7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파업하고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선이 그어진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장인석이 때려주게 된다면 김우영이 몰고 가고 송정훈과의 협공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정훈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쫓아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점 때문에 컨디션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는 김우영이라는 점에서 좀 2번하고 7번 수성 완승 쪽을 한번 경제 중심을 한번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7번입니다. 2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서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력 취입도 가능하고 빼앗을 수 있는 정현호죠. 타종전으로 이번에 뒤를 물고 가기만 하면, 받아가기만 하면, 황영근의 도움을 받기만 한다면 정현호가 자력 취입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번하고 7번입니다. 수성 완승 쪽에 2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김우영도 선행 타임이 잡아 나갈 수 있어요. 장인석과 이천을 활용 나간다면 충분히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송정훈이 쫓아만 간다면 수성 완승이에요. 송정훈은 김우영하고 훈련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김우영은 또 임채빈하고 훈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송정훈이 수성팀에서 김우영하고 훈련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동갑내기 친구들, 92년생 동갑내기 친구들 완승 쪽에 27경주권 먼저 이 일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주강일, 황영근, 정현호 수로 자리 잡고 장인석, 이찬우,
김우영, 송정훈으로 자리 잡았을 때 6번하고 5번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황영은 묵직한 선행 발휘해 나가면서 끝까지 끌고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황영근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김우영, 정현호가 직선에서 취입을 성공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4번의 동반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찬우가 날라오는 1번하고 5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번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정현우예요. 1번하고 4번 외선에서 날라올 이찬우라는 점에서 1번과 5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1, 4하고 2로 정현우의 추입발을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2번하고 7번입니다. 2번하고 1번을 타선으로 공략해보자. 이래저래 황영근이 끝까지 버텨내기는 좀 버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인성이 먼저 내선에서 덮거나 황영근이 타정부터 때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황영근의 뒷자리는 정현우가 있다는 점에서 이래저래 황영근보다는 끝까지 때렸을 때는 정현우의 취입 가능성, 넘어서면 김우영과 송정훈, 김우영과 정현우를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윤현준 안 하던 몸싸움까지 펼쳐나가면서 부상, 대상경주 준우승까지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력과 기량에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윤현준이 과연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고재준, 박종현, 남용찬과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 아니면 박진우와 타입을 찾아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종현도 그렇고 고재준도 때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박종현도 지난 회차 1호 경주 때 머리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박종현 끝까지 머리로 힘으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1호 경주는 가능할 것 같은데 금요 경주는 좀 버거울 것 같습니다. 고재준도 마찬가지예요. 그 점 때문에 타정전으로 박진우가 윤현준의 뒤를 막혀 나간다면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으로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기량인 것 같아요. 3번과 7번 혼자 달아나도 박진우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1번 최창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번과 7번 쪽에 우선 하시되, 3번이 힘을 쓰기보다는 아무래도 고재준의 선행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은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7하고 32예요. 두 차권 중에서는 3번과 7번 쪽에, 3번하고 7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파업 선수를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규백이 때립니다. 박진우가 몰고 가죠. 최창훈, 효민권 견제에 나간다면 위에선에서 고재준이나 김종현이 넘어서고 그 뒤를 윤현준이 막혀 나갈 것 같은데, 이들 못 넘어가면 3번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 이규백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박진우가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간다면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요. 7번과 4번 정도는 충분히 4번도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이라고 7-4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 윤현준 놓고 고만고만할 것 같은데, 박진우의 저력 쪽에 우선 하시되 고재준과의 타입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입니다. 강준영 금요 경주 때 고전하면서 결승 못 갔습니다. 방심을 했죠. 일요 경주 때 무난하게 머리를 쳤어요. 토요 경주 때도 재기량 발에 나갔었던 강준영, 재기량만 발에 나간다면 이번 편성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윤아 때문에, 강지원 때문에, 또 김우현 때문에 강준영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강준영 입장에서는 박윤아 때문에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 2주 전이었었죠. 박윤아가 금요 경주 때 3명의 선수와 낙찰했었던 경주가 있었어요. 간접적인 원인 제공이었었는데 박윤아는 면제부를 받았습니다. 결국 토요 경주하고 일요 경주 때 바닥 찍으면서 죽을 썼어요. 큰 편성에서 분명 해설 방송에서 어렵다 말씀드려서 박윤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력이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강준영, 박윤아를 배제하고 경준영 펼쳐 나가긴 버거울 것 같아요. 이래저래 강준영 입장에서는 박윤아를 앞장 세우든 뒤에 붙이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뒤는 아무래도 강재원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강재원이 후미권 막혀 나가거나 또 끌어내서 받아가려고 할 것 같은데, 문제는 3번과 6번 앞자리에는 김우현이 차지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강재원이 순수하게 3번의 뒤를 막혀 나가느냐, 아니면 2번 자리를 잡고 후미를 좀 턴어내는 작전을 펼쳐 나가느냐에 따라서 강준영과 박윤아가
한꺼번에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김우현이 의외로 좀 버텨내는 작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강준영 특성급에서 또 저력이 있었던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6번의 선정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윤아의 저력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번은 6번입니다. 때려도 되고 후미권 마크에 나가도 돼요. 뭐 직전 회차 부진 털어낼 수 있는 박윤아라는 점에서 6번과 3번 쪽에 6번과 3번 쪽에 우선하실 때, 김우현이 때려주고 6번이 몰아서 쫄게 가져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2번과 3번 뒤에서 박터지게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6번하고 뒤에서 싸우게 된다면 1번 요즘 들어서 선행가 많이 올라왔어요. 11초 중반 끊어낸다면 강준영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짧게 취입해 나가기만 하면 돼요. 6번과 1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3하고 61건 주고 두 차권 중에서는 6번과 3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던 변수가 강전 있고 김우현이 있어요. 그 뒤를 강준영과 박윤아, 강준현이 있게 된다면 강전은 무조건 1번 끌어내서 몸싸움에 약한 3번이나 6번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괴롭혀 나간 다음에 싸울 수밖에 없죠. 어부지리 김우현이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11초 대 중반만 끌어내게 된다면 뒤에서 싸우다가 강전이 쫓아 들어가는 1번하고 2번이라든지 1번과 3번 정도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 2하고 1, 3이에요. 1, 2하고 1, 3은 김우현 버티기 2번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끌어내주기만 해서 몸싸움만 펼쳐나간다면 김우현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하고 1, 3은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뭐 객관적인 저력이라면 6번하고 3번 쪽에 우선하실 때 버텨낼 수 있는 6번, 1번 쪽을 기대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최석윤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연속 입상이긴 합니다만 직전 회차 토요 경주 때 머리가 아닌 2차권에 진입했어요. 결국 결승을 못 갔습니다. 1호 경주 때 우승하면서 상승세 곡선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특별 승급 도전 기회는 아니라는 점, 깨졌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최석윤이 월등한 것 같아요. 실력과 기량면에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편성면에서도 여유가 있어요. 김광석이 때려주고 김성현이 몰고 가고 최석윤이 동강내고 넘어서게 된다면 최석윤의 뒤를 막혀 나갈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장우준하고는 최석윤이 24기 동기생이에요. 더군다나 장우준이 김광석을 활에 나갈 수 있는 이점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간다면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24기 완승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7번입니다. 7번하고 2번입니다. 7번하고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장우준이 자칫 김광석, 장우준 7번과 3번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2번도 좀 앞선에서 5번 활약에 나가려고 욕심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7번은 기다리지 않은 저측이 나선다면 3번이 쫓아갑니다.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2번이에요. 7번하고 3번 두 차권 중에서는 7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2번 가능성 크지는 않다는 점, 7번과 2번 쪽에 7번과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칫 한번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김광석이 때리고 최석윤, 전종원이 막혀 나갔는데 박훈재가 끌어내가지고 7번 자리를 괴롭혀 나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편성 최석윤이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6번, 5번, 3번, 7번, 2번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7번이 고전하면서 2번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부산팀 선수들이 협공한 동반 입상 2번하고 5번이라든지 2번하고 6번 정도는 어차피 전종원은 최석윤 뒤에 달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번하고 6번이나 2번하고 5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번하고 2번은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석윤 자체가 추입형이 아니에요. 저치기까지 나설 수 있기 때문에 7번 중심으로 7-2하고 7-3 두 차권 안에서 24기 동기생이죠. 7번과 2번 동반 입상 주력으로 적극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한 검색하고 다운받으시면 핸드폰과 동일하게 PC도 동일하게 경륜한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륜왕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